본 영상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5년 12월, 조선의 문신 신충일은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건주 여진의 수도 허투알라로 향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그 시점에 왜 조선은 북방으로 사신을 보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북쪽에서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던 한 인물 때문이었다. 바로 건주 여진의 지도자 누르하치였다. 조선과 명나라가 일본과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누르하치는 여진 세력을 통합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다. 조선 조정은 이 상황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다. 만약 북방의 여진까지의 적으로 돌아선다면 조선은 남쪽의 일본과 북쪽의 여진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은 신충일을 허투알라로 보내 누르하치의 군사력과 성곽, 그리고 건주 여진의 실상을 직접 정탐하게 했다. 겉으로는 외교 사절이었지만 실제 임무는 하나였다. 다가오는 북방의 위협을 확인하는 것. 이 사행은 훗날 조선이 마주하게 될 거대한 변화의 전조였다. 신충일은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남만주 산악지대로 들어섰다. 이후 북쪽으로 수일간 이동한 끝에 건주 여진의 수도 허투알라에 도착하였다. 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높은 성벽도 견고한 방어시설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때 사신단 중 한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성의 방어시설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여진족 출신 통역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우리 건주 여진은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성 안과 밖의 기마병들이 단숨에 적을 없애버립니다. 그 순간 쾅! 성문이 열렸다. 먼지와 함께 기마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100여 기의 기병이 일제히 말을 몰아 성 밖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말굽 소리가 땅을 울렸다. 기병들은 흔들림 없이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신충일의 눈빛이 달라졌다. 말을 정말 잘 타는군.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람과 말이 하나가 된 것 같아. 이들은 어릴 때부터 말을 타고 자랐기에 저런 기마술이 가능한 것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사신단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병력이 10,000명만 모여도 감당하기 어렵겠는데요? 신충일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질주하는 기마병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임에 낮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아냐.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5,000명만 모여도 우리 군사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걸세. 차가운 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하지만 그 순간 신충일의 마음속에는 더 차가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남쪽에는 일본, 그리고 북쪽에는 여진. 반면 조선은 성리학적 문치주의에 치우친 나머지 군사력이 너무 약했다. 임진왜란 또한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명나라의 군사력과 군수물자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당시 건주 여진의 지도자 누르하치는 온천으로 휴양을 떠난 상태였고, 그 대신 측근인 동양제가 조선 사신을 접대하였다. 그날 저녁 허투알라 성에서는 건주 여진 지배층과 조선 사신단이 함께하는 만찬이 열렸다. 신충일은 이 자리에서 조선의 군사력을 은근히 과시할 의도로 동양제에게 조총을 보여주었다고 전해진다. 동양제는 조총을 흥미로운 듯 이리저리 살펴보며 물었다. 이 총으로 날아가는 작은 짐승도 맞출 수 있습니까? 이에 조선 사신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날아가는 새도 맞출 수 있다고 하여 조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동양제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쓰고 있는 이 투구도 뚫을 수 있겠습니까? 사신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조총은 박철을 씌운 참나무 방패도 관통합니다. 당신의 투구 정도는 충분히 뚫을 수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조총을 내려놓은 신충일이 이번에는 질문을 던졌다. 장군께서는 조선군과 여러 차례 마주했다고 들었습니다. 장군이 보시기에 조선군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받은 동양제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피식 코웃음을 쳤다. 예전에 만포에서 조선 관리들이 연회를 베풀었을 때 줄지어 서 있는 조선군을 본 적이 있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대략 300~400명쯤 되었지. 등에는 화살을 메고 옆구리에는 활을 차고 있었네. 잠시 말을 멈춘 그는 비웃듯
웃었다. 그런데 말이야, 화살은 깃이 다 떨어지고 촉도 없더군. 사신단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여도 상태가 형편없었어. 군자들 역시 하나같이 허약했지. 그는 술잔을 다시 들어올리며 말했다. 활 따위는 필요 없겠더군. 칼만 들고 있어도 나 혼자서 전부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았네. 잠시 멈춘 뒤 덧붙였다. 물론 팔은 좀 아프겠지만 말이야. 순간 만찬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조선에서 최강으로 여겨지던 북방군을 비웃었기 때문이다. 이에 신충일은 얼굴빛이 굳으며 곧바로 동양제에게 반박했다. 우리 첨사가 군사의 위험을 과시하려 했다면 결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군이 본 것은 정규 군사가 아니라 관청에서 급히 불러 모은 인원들이었을 뿐입니다. 순간 만찬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양측의 시선이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부딪혔다. 자칫하면 외교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 이를 눈치챈 조선과 여진의 통역관들이 재빨리 나섰다. 그들은 서둘러 대화 주제를 바꾸며 분위기를 돌렸고 격해지던 말싸움은 가까스로 멈출 수 있었다. 며칠 뒤 건주 여진의 왕 누르하치가 온천에서 돌아와 허투알라에 입성했다. 신충일은 마침내 누르하치와 접견하게 되었고 그 만남을 끝으로 사행의 목적을 마친 뒤 조선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 여정은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었다. 조선은 이 사행을 통해 북방에서 이미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고 있음을, 그리고 머지않아 맞닥뜨릴 거대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다. 신충일은 조선으로 돌아온 이듬해인 1596년 건주여진의 실상을 기록한 건주 기정도기를 남겼다. 이 기록에는 압록강에서 허투알라까지 이어지는 여정과 지도, 그리고 건주여진의 수도 허투알라 성의 구조까지 상세히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첫 번째, 건주여진의 군대는 매우 강력했다. 특히 기마솔이 뛰어나 병사들이 마치 말과 하나가 된 듯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병 중심의 강력한 전투력은 조선군으로서는 상대하기 쉽지 않은 수준이었다. 두 번째, 허투알라의 성곽은 겉보기에는 단순하고 방어시설도 부족해 보였다. 하지만 이는 약점이 아니었다. 건주여진은 성에 의존해 싸우기보다는 기병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들판에서 적과 맞서는 전투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즉,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중심으로 한 군대였던 것이다. 세 번째, 건주여진 사회에서 말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다. 사람들은 말을 생활의 중심에 두고 있었으며 기마 전투력 역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지고 있었다. 네 번째, 건주여진은 정착 농경민으로 생각보다 야만적이지 않았다. 얌전한 산악지대에서도 경작지를 개간해 농사를 짓고 있었고 농경과 목축을 병행하는 복합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임진왜란 속에서 급성장한 누르하치의 건주여진은 결국 1616년 여진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운다. 하지만 신충일이 찾았던 1595년의 건주여진은 아직 부족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조선을 일정 부분 우대할 수밖에 없었다.